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의 김태준 수석입니다. 저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토큰 증권 관련 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서 이제 뭐 규제 관련된 부분이나 뭐 NFT 관련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긴 한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아직 어쨌든 규제 방향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이제 제도화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 고객분들께, 뭐 투자자분들께 대중에게 보여줄 만한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준비를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뭐 많이 이제 익숙한 장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금융위에서 2월달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7월에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 나왔던 이제 입법 공청회에서 사용된 이제 자료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1번, 2번, 3번이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꼭지이고요. 먼저 첫 번째,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계좌번호 도입한다. 아까 이제 공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이 부분이고요.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겠다. 세 번째,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겠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권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꼽는다면, 이제 위에 적어놓은 분산원장을 운영해서 토큰화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신설되긴 합니다만, 저희도 이제 기존에 이미 계좌관리 기관으로서 이 분산원장을 활용한 이제 자금 조달을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 해당 토큰 증권을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받아서 유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분산원장 부분인데요. 기존의 이제 권리 추정력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증권에 이제 관련된 뭐 재무적 권리를 누가 과연 소유하느냐, 그 권리 추정력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는 이제 과거에는 실물증권, 뭐 종이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있다라고 인정이 되었다면, 이제 전자증권법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 같이 이제 증권사의 계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사람한테 그 권리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신한투자증권 어떤 계좌번호에 김태준이란 사람 계좌번호에 뭐 삼성전자 주식이 2주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배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이 개별적으로 원장을 관리를 하던 것이 분산원장이 도입된다라는 것은, 분산원장이 인정된다는 것은 복수의 증권사가 서로 같이 쉐어하고 같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분산된 원장을 같이 이제 운영해야 된다는 이슈가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산원장을 활용해서 분산원장이 기록된 그 투자자의 권리는 그 계좌관리 기관으로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자금조 이제 뭐 채권이나 뭐 IPO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발행인이나, 아니면 자산을 갖고 있는데 유동화하고 싶어하는 이제 자산 보유자, 이렇게 이제 기존의 증권사들을 이용을 하고 계셨었는데 개별 증권사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토큰 증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계좌관리 기관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이슈들, 최근 상황들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가 이제 바라볼 때 어떤 환경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이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앞서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던 이제 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이고요. 토큰 증권 발행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뭐 장외거래 중개업,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과 투자 계약 증권의 유통 허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정형, 기존의 이제 주식과 채권이 아닌 비정형적인 권리를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고, 또 최근 조각 투자 흐름을 이제 착안해서 좀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거나,
또 비용의 이제 좀 축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투자 대상의 다양화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어도 여러 차례 사실 토큰 증권의 기대 효용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사 안에 이제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뭐 아이돌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향후에는 이제 기대된다라고 많이들 언급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기존의 정형적인 이제 투자 방식이라면 가치 평가 문제가 있는데, 가치 평가라는 것이 투자자 보호 뭐 나름의 수단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가치 평가 방법이 굉장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전돼 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정형적인 권리는 아직 가치 평가 수단이 발전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증권사를 비롯해서 가치평가사 등이 여러 이제 다각도로 이제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 아래 이제 앞서 또 발표 주셨을 때 웹3의 환경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 웹3가 이제 아직 엄청난 대중화를 이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증권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래 적어놓은 게 딱 웹3랑 정확하게 매칭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제 소유자 명세 같은 것들이 이제 기존의 전자증권 하에서는 뭐 나름 종이증권보다는 훨씬 수월하겠지만 여전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걸 이제 분산 원장에선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알아낼 수 있고 관련된 아마도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웹3라는 이제 환경 변화에 어떻게 토큰 증권이 접목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이제 디지털 자산은 사실 이제 물음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또 역시 이제 그 변호사님 자료에 또 있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아직 정식으로 다루거나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향후에 이제 토큰 증권을 통해서 뭐 분산원장, 블록체인 관련 경험들을 저희 이제 증권사 등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에는 법상으로도 디지털 자산을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요번 이런 경험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기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전략을 내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제 당국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 이제 증권사들이 다각도로 뭐 플랫폼을 선정하거나 향후 이제 기대되는 수익이나 또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봤을 때 세 가지 흐름으로 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압축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 위에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분산 원장 관련입니다. 분산 원장을 과연 어떤 회사들이 서로 같이 소유하고 기록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제 그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다. 그들이 같이 이제 분산 원장을 구축하고 또 발행, 유통 시스템을 공동 또는 개별로 구축하는 것들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이제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웹3라던가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는 생태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태계라는 이제 어떤 개념들이 잘 쓰고 있던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분산 원장 때문에 또 공동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좀 연합을 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토큰 증권의 뭐 사례나 아니면 아이디어 등을 이제 여러 플레이어 분들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사업을 누가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가이드라인 2월에 나온 이후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증권사들 나름대로 각자의 전략이 있고 상황 파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컨소시엄의 구성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사실 가이드라인 이후에 생태계 구축이 시도가 먼저 사실 되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컨소시엄의 구성이 이제 조금씩 연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플랫폼 구축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그러면 이후에는 아마
그 해당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뭐 자금 조달을 하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이제 기업분들과 이제 재미있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앞서 또 이제 언급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가이드라인에 있는 이제 분산 원장 요건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이 실제로 이제 법제화, 뭐 시행령이라던가 이런 딴에서 이 방식대로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가장 어쨌든 현재로서는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번에 계좌관리기관 복수가 참여해서 분산원장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이것이 이 문구로 인해서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던가 아예 한 개 회사가 운영하는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던가 라기보다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이제 노드로서 운영하는 주체는 현재로서는, 뭐 향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좌관리기관한테 그 역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뭐 은행 등에 이미 열거되어 있는 계좌관리기관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좌관리기관 역할에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뭐 리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컨소시엄을 누가 구축할, 같이 손잡고 갈 것이냐, 이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경쟁 관계 등, 증권사들은 사실 기존에 주로 경쟁을 해왔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토큰 증권의 이 문구 덕분에 어떻게 보면 나름 최초로 이제 서로 협업을 하는 이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잡기까지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한 증권사들끼리 이제 어떻게 분산원장을 구축할 것이냐, 어떤 요건들을 가지고 구축할 것이냐, 또는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가 이 2월 가이드라인의 문구들의 일부 담겨는 있습니다만, 역시 구체화되어 있거나 확정된 버전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긴 한데 뭐 분산원장과 이제 관련해서 분산원장과 이제 기존의 전자 방식의 원장, 레거시 원장이라고 저희들은 좀 표현을 하거든요. 분산원장과 레거시 원장을 복수로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서로 연계 과정, 또 그 사이에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거나 데이터 정합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화두에 올라와 있고요. 또 복수 분산원장, 노드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금융위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 증권사 IT 시스템의 이제 재해 대비 차원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노드가 이제 좀 뭐 다운이 되었을 때 나머지 노드가 살아 있으면 이제 뭐 재해복구에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기존의 DR 개념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요. 그리고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 토큰 증권이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될 때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향후에 당장은 혹시 이러하더라도 뭐 일본 같은 사례들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좀 도입이 된다거나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뭐 단기간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제 기술적인 구현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밑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산해서, 그러니까 복수의 계좌관리기관이 원장을 같이 기록할 텐데, 같은 원장에 기록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신한투자증권이 기록한 내용을 옆에 있는 다른 증권사가 같이 보기는 보는데 어떤 고객인지를 모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이제 특례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의견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 구성 이전에 컨소시엄 구성이 사실 초반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먼저 생태계를 구축을 이제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2월달 이후로 나왔던 이제 주요 기사들 제목들만 제가 이제 시간 순서로만 좀 나열을 일부 좀 했습니다. 저희 이제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서 대부분 이제 증권회사, 뭐 은행들, 금융회사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 조각투자 사업자들이나 뭐 자금 조달 리즈가 있는 기업들이 토큰 증권에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실 플레이어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누고 뭐 정책 제안을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혁신금융 서비스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같이 들어가자 이런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저희 증권사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구축을 시도를 했었고, 현재는 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결과적으로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구축을 서로 이제 준비를 이제 막 착수를 한 상황이어서 이게 아마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아마도 그 플랫폼의 모양새가 좀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같이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과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이때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신한투자증권도 이와 관련돼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뭐 저희뿐 아니라 여기 좀 일부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증권사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 중반, 뭐 초중반 정도부터는 아마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개해드리고 또는 이제 실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